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이제는 비제도권 주식 분석인데요. 이제 증권사 퇴사한 지 2달 조금 지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휴 되면은 증권사에서는 떡값을 줘요. 뭐 50만 원, 80만 원, 많은 데는 1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다니고 있었으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14년 동안 이 커리어가 결국에 제가 은퇴하고도 잘 살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 되게 즐겁거든요. 따라만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컨셉을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강남 PB였거든요. 그리고 파트상품 부서에서 5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커버드 콜에 대해서는 만드는 사람 빼고는 제가 이해도가 뭐 탑 10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게 해외 주식 부서에서 마지막 3년 일했을 때, 그리고 신탁사에서 리츠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면서 배당까지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커리어가 이렇게 이제 월배당 9% 세팅하는 데 있어서 주력으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거죠. 441-640은 이제 미국 주식하고 이제 옵션을 기본으로 투자하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다음에 코덱스 리츠는 제가 신탁사에서 3년 동안 리츠를 설정하고 운영해 보니까 리츠의 장점들을 알겠어요. 남들이 안 할 때도 리츠 하면서 지금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죠. 이 코타위는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 콜 위클리인데 국내 주식을 바탕으로 또 커버드 콜 하면서 이렇게 배당 세팅해 놓으니까 한 9%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크게 시장에 신경 안 쓰고 적당하게 이제 배당 받으면서 생활하실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으로 대박 내거나 ETF로 대박 내는 뭐 그런 컨셉은 저랑 맞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자산 운용하는 컨셉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시장 공부를 제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돌아가는 흐름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7대 3으로요. 성장 3, 배당 7 이렇게 모아가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자라는 건데 보세요. 이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지금 매도하는 시점입니다. 고민하는 시점이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서 들어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왜 떨어지나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ETF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모아가는 컨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과연 어떤 사람이 예측하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맞추느라도 결국엔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자산 불려가면서 이 구조화하는 이 70%의 어떤 자동적으로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은 또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주력으로 모아가는 ETF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소개를 자주 시켜드렸던 ETF인데 이제는 이름만 들으셔도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이게 코덱스 200이니까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고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놨다라는 의미거든요. 15%로 정해놨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그리고 옵션 를 투자한다라는 거 대부분 아시겠죠. 1년 전에는 커버드 콜 얘기만 하면은 그냥 욕부터 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배당이나 은퇴 투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1만 원당 이 당시에 139원이었으니까 진짜 많았거든요. 자, 2억 3억만 되더라도 일부 배당 생활이 가능했는데 대부분의 배당 재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리트가 되게 있었고 강남에서는 필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제가 상장한 지 한 5개월 만에 3천억 모았다라고 그때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뭐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주식도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술주 중심이고 또 뒤에 말씀드릴 441640 같은 컨셉이 이 기술주도 들어가면서 헬스케어나 서비스 이 동시에 선순환되는 순환매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모아가는데 장점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국내 주식의 약점이었는데 약점이자 강점이 결국 커버드 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차화정이나 조선, 뭐 배터리 뭐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또 고부가가치 산업을 잘 신장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장성이 약하고 주기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 이 코스피의 연평균 성장률을 뚫고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요때 장점이 있는 것이 커버드 콜이고요. 올라가면 장점이 있는 것이 또 커버드 콜입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은 441-640 같은 느낌이 듭니다. 441-640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결국에는 미국 주식을 똑똑하게 투자하는 컨셉이거든요. 어떻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나머지를 배당으로 같이 가져가면서 시장의 어떤 선순환과 사이클에서 오르면 너무 좋고요. 떨어지면 배당이 그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자, 코스피를 비교적 수월하게 투자하는 컨셉이라는 요 간단한 말 한마디에 포트폴리오에 어떤 철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200 이 지수를 중심으로 하고 엣지 두 개를 챙겨 가거든요. 비중이 되게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금융, 현대차, SK스퀘어, 신한지주
이런 것들 배당 성향이 높거나 배당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되는 포인트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를 비교적 수월하게 투자하는 컨셉이 결국에는 선순환과 순환매 측면에서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올라갈 때 잘 올라와 준다라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결과로 1년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분배금이 아까 139원이었거든요. 자, 분배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프리미엄하고 비슷하다라는 건데 이 프리미엄이 그리고 옵션의 수익률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은 돈으로 이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옵션 매도하는 사람들의 고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에 대한 것들은 시장이 올라오면은 더 좋아요. 그리고 지수까지 같이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하여튼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비과세 중점이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시가 배당률은 17% 페이스입니다. 되게 높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비과세라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우리가 ETF 투자하면서 받는 세금은 첫 번째는 배당금이죠. 분배금이고요. 두 번째는 매매 차익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과세 기준가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ETF의 세금은 이만큼 세금을 내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서 빼는 구조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이제 비과세죠.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매매 차익도 ETF에서 투자하면은 비과세입니다. 일단 요거 두 개를 뺀다라고 치면은 코스피 200에서 중점적으로 국내 주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 차익 비과세일 거고요. 커버드 콜에서 옵션 들어가는데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 가격, 기준 가격, 결국 이 기준 가격 중에서 이 과세 기준가라고 하는 것이 세금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 가격 말 그대로 종가예요. 여기 대략적으로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6,700원에서 17,300원이니까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돈 벌어서 세금이 안 나와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 과세 기준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만큼 낼게, 근데 요것들은 빼줄게거든요. 다 빠진다고 했습니다. 16,745원에서의 과세 기준가는 9793이에요. 근데 주가는 이만큼 올랐지만 세금을 이만큼 내려고 봤더니 결국에는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오히려 9792입니다. 9793에서 9792가 됐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없다. 자, 매매 차익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거나 주식 배당 시에만 있다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분배금, 옵션에 대해서 배당금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7%나 배당금을 받는데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다. 요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배금 관련돼서는 두 가지 세금이 있거든요. 자, 국내 코스피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은 옵션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따라오고 계시죠? 두세 번 들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주식 배당, 자, 이 상품의 ETF의 세금, 특히나 분배금에 대한 구조는 주식 배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커버드 콜 투자하면서 이 커버드 콜의 옵션에 대한 배당금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분배금은 당연히 분배금에 대해서 이 배당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원칙입니다. 이자 배당의 수입 시기에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우리 개인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박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커버드 콜에서 옵션 관련돼서 이 파생 상품 의 소득세를 살펴보면은 납세 의무자,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거주자인 개인입니다. 개인이 따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래는 20%인데 지금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10% 내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잖아요. ETF 집합투자기구는 세금을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비과세라는 거죠. 옵션에 대한 고배당은 비과세다. 왜냐하면 17%의 세금 중에서 이 주식에 대한 배당 해봐야 한 2%, 3% 될 거거든요. 나머지 10% 이상의 고배당의 재원이 결국 다 비과세 재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대충 느낌만 오시면 돼요. 이걸 100%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커버드 콜에 세금 안 나와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명확하기도 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심이다라고 하면 또 납득이 되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배당 비과세 혜택을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이 최근에 많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리츠거든요. 자, 두 번째 리츠입니다. 자, 리츠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배당 리뷰만 해드릴게요. 한 주당 29원 나오고 있거든요. 4,915원입니다. 그렇게 욕 많이 먹던 4,400원에서 샀었으면은 지금 한 8.8% 나오고 있을 거고요.
4,700원에 샀었으면은 요 가운데 레벨이 4,700원 언저리거든요. 이때가 7.4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애매하다 하더라도 막상 7% 배당을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물을 보유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안정감이 있어요. 최근에 리츠에 나오는 컨셉은 다주택자한테 계속해서 지금 매질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물 소화, 뭐 어쨌든 물건을 팔면 누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없어서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이건 나온다고 해서 살 수 없으니까 리츠를 통해서 매입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또 탄력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분산 측면에서 이 실물을 보유하는 리츠의 형태는 또 다른 자산군에서 안정감을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000원 넘어가서 사는 포인트에서는 6.6%까지 줄어드는 형태다 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상방은 좀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방도 배당 때문에 이만큼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또 많이 빠지면 또 올라와요. 그렇게 보면서 적정 레벨에서 많이 모아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리츠도 은퇴 생활할 때 꼭 필요한 ETF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으로 44640입니다. 아까 시장 고점에서 저항받는 듯한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또 뚫고 올라가서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액티브가 이만큼 되게 좋아요. 보면 S&P 500 지수를 모아가면서 이 디보라는 또 ETF를 뒤에 보여드릴 건데, 자, S&P 500은 기술주가 한 35%에서 40%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구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보면은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에서 액티브 종목들을 정말 잘 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1조가 단숨에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당률도 지금 9.25% 정도 나오거든요. 월 배당으로 나눠서 지급하니까 이런 컨셉이야말로 좀 빠질 때는 빠지겠죠. 당연히 주식이니까 빠질 때는 빠지는데 오를 때 같이 올라와 주면서 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이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내내 44640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디보라는 ETF도 중요한데 이 CWP랑 이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이제 자문사와 운용사의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자문과 이제 운영에 대한 철학을 전수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년 동안에 9%나 올랐는데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측면에서 보면 6.19%입니다. 미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은퇴에 대한 생각을 좀 꾸준히 해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이제 금융주가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테크놀로지 비중을 20% 정도 줄였죠. S&P에 대비해서. 나머지 이 컨슈머 사이시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에 대한 패턴이 있는 그런 거니까 꾸준하게 사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산업재랑 헬스케어 꼭 필요한 것들을 나머지로 구성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 선순환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되게 잘 하는 ETF 중에 하나고, 이 KD보라고 표현할 정도로 44640의 어떤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컨셉 자체가 나쁘지 않다. 99원이나 주거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투자하면요, 한국 중심, 미국 중심, 그리고 배당 일치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이 상품 설명서에 보면은 이런 위험을 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셨죠? 사인합니다.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시장 위험과 개별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움직이니까 이런 변동 위험이 있고요. 거래 상대방의 디폴트에 처할 수도 있다.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본의 초과 손실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겠죠, 사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줄이려고 해보는 거죠. 원본 손실 위험을 줄이려면은 결국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은 좀 더 안전한 섹터에 안전한 자산들을 좀 분배해야 되는 거고요.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부동산 실물 투자를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라는 거고, 신용 위험이나 파생상품 위험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드맥스 같은 혹은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다. 하여튼 정말 고배당을 주는 파생 상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마치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배당이나 이 선물 옵션 가지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1차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배당 상품들이 있거든요. 원본은 녹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지 말라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매수 이런 거를 고민해보자라는 것이 뭐 큰 틀에서 보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시장 이런 것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자꾸 보다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또 이 얘기 안에 되면은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시고 엣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